SK바이오팜이 상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매수를 시도했지만 사지 못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어떤 구간에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SK바이오팜의 상장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우리 그린 뉴딜 관련주 동국 SNC와 KRPNE가 각각 16%, 17%대 최소 수익으로 최대 45%까지 수익 실현이 되면서 그동안 영상을 보셨던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지나치셨을 텐데 큰 수익을 드리게 됐는데요. 매매하셨던 분들 전부 다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고 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동국 SNC나 KRPNE는 그 당시에 그린 뉴딜로 설명을 드렸고 이미 재료가 좀 끝났죠. 이제는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강한 에너지가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른 거 말고 좀 덜 오른 종목들이나 올라간 종목들은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SK바이오팜 오늘 이제 굉장히 상장을 하고 나서 상한가로 급등을 했고 오늘 하루 거래량이 한 60만 주 정도가 나왔고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거래가 지금 59주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거의 물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오늘 마무리가 좀 되었어요. 자, 그럼 SK바이오팜이 이거 딱 봐도 내일도 급등을 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과연 사도 될까? 언제 사면 좋을까?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바이오팜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급등주였던 YG 플러스도 같이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일단 SK바이오팜의 경우는 오늘 상장을 하고 나서 그동안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다 되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SK바이오팜은 상한가에 갔죠. 하지만 SK바이오팜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바로 SK 어떻게 됐죠 오늘? 오늘 주가는 상승은 좋았으나 오늘 폭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죠. 마찬가지로 SK 우선주도 상장 전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SK바이오팜을 사시기 전에 실질 수혜주는 두 개밖에 없다. SK와 SK 우선주밖에 없으니까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특히 SK보다 우선주가 더 가벼우니까 우선주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SK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SK 우선주는 장중에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고요. SK 네트웍스 우선주라든지 하한가죠. 끝난 거예요 이제. SK 다른 종목들 디스커버리 우선주라든지 그동안 SK 브랜드 딱지를 달고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지만 SK바이오팜에 얹혀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지 않고 삼성물산을 산 사람들은 반토막이 났고 삼성바이오를 어떻게든 억지로 산 사람들은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SK 주변주들을 사지 않고 아니면 오늘 상장과 동시에 팔았다든지 아니면 상장 이전에 이미 팔고 오늘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을 사려고 줄을 섰을 거예요. 근데 줄 서도 오늘은 거래가 체결이 안 됐죠. 자, SK바이오팜의 경우는 아마 내일도 급등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SK바이오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공모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데 SK바이오팜의 공모가는요 49,000원이고 49,000원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127,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계산해 보면은 실제 오늘 SK바이오팜을 보유한 이번에 청약에 성공을 해서 정말 이분은 정말 로또 되신 거나 다름이 없죠. 청약에 성공한 사람의 수익률은 무려 158.49% 수수료 계산했을 때 158.49 거의 159% 정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야, 대단하죠. 이제 청약 수익률이 158점 대략 159%를 치고 엄청난 수익이죠. 그죠?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최근에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도 이렇게 대박을 쳤던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자, 그러면 SK 바이오팜을 지금 우리가 살려면은 누가 팔아줘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팔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화제가 되고 엄청나게 관심이 쏠린 상태에서 요즘에 여러분들 급등주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엄청나요. 잠시 후에 제가 YG 플러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YG 플러스가 요즘 엄청 급등주였죠. 근데 이 YG 플러스를 개인들이 거래한 타이밍을 한번 잘 보세요. 보면은 여기 이제 수급이 좀 보이죠. 요거는 누가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 글자는 매도, 순매도, 판 사람이 많다는 거고 빨간색 글자는 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YG 플러스가 오늘은 상한가에 갔어요. 그죠? 개인이 팝니다. 오늘 올라갈 때 판 거예요. 잘한 거죠?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어제 무려 22%까지 갔다가 11%까지 빠졌으니까 어제 30% 이상 급락이 나왔어요. 개인은 샀습니다. 잘했죠? 어제같이 빠지는 날 사서 오늘 올라갈 때 팔았다는 얘기예요. 또 그 전날 6월 30일 날 파란색이 나왔으니까 팔았죠? 그날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가니까 판 거예요. 또 그 전날 29일 날 요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온 날인데 이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심약한 사람들, 좀 간이 좀 조그만 사람들이 있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그 전날, 급등 전날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1600원대 샀다가 1900원대 팔아가지고 아이고 나 돈 벌었다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큰 수익은 못 낸 거죠. 진짜 큰 수익은 이제 시세가 터지게 나고부터 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종목들, 화제가 되는 종목들은 우리 이제 동학개미들, 요즘의 동학개미들의 이 촉이 상당히 좋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어떤 우매한 개인 투자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 또한 동학개미 한 사람으로서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진짜 수개월 때 칭찬을 하고 있어요. 막 언론에서 개인들이 뭐 손해받는 수익받는 얘기할 때 저는 개인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개인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SK 바이오팜 역시도 첫날에 이제 딱 보니까 개인들이 왕창 샀죠. 외국인은 왕창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들은 조금 샀어요. 조금. 그러니까 기관의 입장에서는 청약했던 물량이 150% 수익이 나니까 수익 실현했을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간다고 하는데 이 동학개미들의 촉이 있는 거죠. 동학개미 촉으로 봤을 때 오늘은 샀다라고 봤을 때 바이오팜의 경우는 오늘 급등을 했지만 첫날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좀 예고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뭔가 나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그죠? 오늘 운 좋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오늘 상한가에 샀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SK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 지분 구조를 좀 보시면은 자,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 최대 주주 갖고 있는 물량이 75%입니다. 전체 주식수는 5,870만 주 정도가 되고요. 이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은 유통 제한 물량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바로 팔 수 없어요. 이거는 팔 수 없는 물량이고 언제까지 팔 수가 없냐면은 상장 후에 6개월 동안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월 2일이니까 6개월 뒤에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75%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만면에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6개월 동안은 강제적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은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산 거예요. 그 물량이 근데 390만 주 정도가 되고요. 5%가 됩니다. 이 물량은 1년 동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주주와 직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다 합한 이 80%의 지분은 유통 제한 물량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길게 1년 동안 물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못 팔아요. 보고만 있어야 돼요. 왜냐면 회사 정보 알고 있는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돈 벌고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한을 정해놨어요. 자, 근데 보시면 유통 가능 물량이라는 게 있는데 공모 주주,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정말 그 바늘구멍을 뚫고 사신 분들 있죠? 그분들 지분이 20%가 돼요. 현재 150만 주 정도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바로 팔 수 있어요. 오늘 나온 물량도 그 물량이에요. 그 주식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0만 주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물량이 거래가 된 게 1,500만 주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인데 그 중에서 한 70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1,500만에서 70만이 나왔다는 거는 거의 물량이 안 나온 거나 다름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왜냐면 첫날이니까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유통 물량 대략 1,500만 주 중 약 70만 주만 나온 상태예요, 지금은. 살 수 있는 물량이. 근데 그마저도 경쟁이 되게 치열했죠. 그래서 이제 요 1,500만 주라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한번 거래가 될 정도가 되면은 막 주가도 요동치고 할 건데 아직은 이 물량 중에 굉장히 극소수만 나와. 거의 뭐 10%, 5%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아직 이 종목은 상승 가능성도 있고 들고 있는 사람도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품절주라 그러잖아요. 품절주. 주식은 사고 싶은데 이 물량이 없으니까 유통 물량이 작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 우리가 품절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159%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수익률이 만약에 지금 159%인데 100%가 깨져가지고 99%가 됐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투자 잘해가지고 거의 99에 100% 수익을 낸 거나 다름없는데 만약에 주가 하락해가지고 99%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나는 99%가 수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잃어버린 거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보통 매도가 많이 나와요. 물론 그래도 잘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100%가 깨지는 구간이 어디냐면 10만원이에요. 10만원. 그죠? 거의 5만원이라고 치고 수수료 세금 다 계산하면은 대략 한 10만원이 깨지면은 수익률이 100%가 깨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주가가 요동치다가 10만원 밑으로 깨질 경우 어떤 개인들의 물량들이 쏟아지고 투매가 나올 수 있고 그 물량을 받으면은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이번에 청약에 성공한 개미들도 얼마 없었고 오늘 많이 들어갔지만 잡은 사람 뭐 극소수였죠. 거래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수익률 계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까일 때라든지 예를 들어서 200%까지 갔다가 200%가 깨지는 순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구간에서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크진 않지만 그 200%가 되는 구간은 얼마겠어요? 대충 계산해 보면은 49,000원에서 200% 가는 구간이 얼마냐 계산해 보면은 한 14, 15만원 정도 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한 15만원 정도 되면은 200% 심약한 개미들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200% 갖다 깨지면은 거기서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일 혹시라도 15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혹시 벽이 보인다면 15만원에 팔려고 하는 물량이 되게 많아서 가지 못한다거나 그러면은 한번 왕창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 개인들의 수급을 한번 잘 보시고 어차피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살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또 많으니까 그날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음봉이 나오더라도 한번 개인의 촉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요즘에 개인 투자를 워낙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상한가를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벽에 한번 부딪혔을 때 빠지는 거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밀린다면 10만원이 깨지는 구간이 살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바이오팜은 아마 한동안은 사지 못하는 상태로 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오늘 이제 볼만한 종목들이 이제 뭐 블랙핑크, YG 플러스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는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블랙핑크가 이번에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이 좀 히트를 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번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How You Like That이라는 뮤직비디오가 6일 전에 올라왔는데 지금 1.8억 뷰예요. 1.8억 뷰. 방탄소년단보다 더 빠르게 달성한 수치죠. 어쨌든 엄청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YG 플러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궁금하죠? 어떤 회사인지? YG 플러스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원래 사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면서 신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신사업을 하는 회사는 필연적으로 망하는 사업이 있고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망하는 사업은 없애버리고 잘 되는 사업은 이어가겠고 투자를 늘리겠죠. 원래 이 회사는 예전에 휘닉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YG가 이제 얘네를 인수한 다음에 회사를 바꿔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기사가 예전에 있었었는데요. 이게 올해 2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적자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올해 2월이면 아시죠? 버닝썬 사태 있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문어발식 사업들을 많이 쳐낸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YG엔터가 2014년도에 휘닉스 홀딩스 인수하고 바뀌었고요. 지금 골프 사업하고 있죠. 화장품 사업하죠. 외식 사업하죠. 금융투자하죠. 매니지먼트 사업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외식 사업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식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화장품도 장사가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블랙핑크라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에 화장품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근데 투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결과물을 찾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맘스터치 이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고 애니능률 뭔가 요즘 테마주에 투자 많이 한 것 같죠? 엠코르세 투자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좀 테마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스포츠 사업은 계속 수익이 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사업을 하지는 않고 지금 일단은 현재는 푸즈를 매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끌고 가겠다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화장품이나 엔터 사업이나 이쪽으로 지금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기 본업이랑은 좀 잘 틀린 것들은 좀 빼고 한다는 거죠. 잘 되는 스포츠 사업은 계속 가고 있고. 자, 그래서 보면은 얘네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첫 번째로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 이제 바이브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네이버 그냥 가보시면은 네이버 바이브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음원 서비스가 뜨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왜 우리가 이제 음원 사이트 가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순위가 나오죠. 뭐 멜론 같은 거 가보시면은 뭐 1등부터 100위까지 순위가 나오고 사람들이 보통 그 리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노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바이브 같은 경우는 그 순위가 없어요. 순위가 없고 내가 들은 음악은 내가 이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한 뮤지션한테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해가지고 요즘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음원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 네이버 바이브를 YG 플러스가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를 이용한 아이템 사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 광고 사업하고 있죠. 광고 사업들. 광고 보면 뭐 블랙핑크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 그죠? 뭐 이러고 이 광고 나오는 거 여기 보면은 우리 요분 많이 보셨죠? 우리 지선호 부원장님 나오고 있고 요즘 막걸리 광고 나오는 거 이것도 아시죠? 이런 것들을 다 얘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름 잘 나가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광고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그동안 사실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지만 이번에 화장품 쪽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한번 해볼만 한 거죠. 이쪽은. 그리고 아까 인베스트 투자 쪽은 아까 봤던 그런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YG 플러스가 단순히 블랙핑크 영상이 뭐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간다기보다는 주변 상황들이 좀 잘 맞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YG 플러스 혼자만의 상승이 아니라 다른 엔터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SM도 그래서 올라오는 거고, SM CNC도 그래서 올라오는 거고, 같이 가는 거죠. 아직 한알령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건 없지만 JYP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YG 플러스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 다른 엔터주들은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이런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블랙핑크가 먼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엔터주들, 오르지 못한 다른 엔터주, 뭐 JYP나 SM 같은 종목도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고, SM CNC 같은 종목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덜 올라간 엔터주들은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화장품 쪽을 좀 볼 텐데, 사실 YG 플러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주가는 떴지만 다가오는 실적 시즌, 실적 한 달, 두 달 사이 나올 텐데, 보통 이제 6월달 끝나고 나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실적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YG 플러스의 실적을 약 한 8월달 정도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엉망이에요. 특히 올해 1분기, 1, 2, 3월달에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랑 무관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이전부터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좀 받긴 했겠죠. 그 다가오는 2분기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과연 2분기 좋을 것이냐? 블랙핑크 영상으로 인한 수입해봤자 아까 1.8억 뷰였으니까 뭐 2억 원 정도 벌었겠죠? 대략. 근데 제작비도 있고 하면은 솔직히 이거는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얹혀가는 신사업 관련 회사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봤던 음원 사업이나. 근데 음원 사업은 뭐 얘네랑은 관계없이 그냥 다 같이 두루두루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품 사업이 잘 돼야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YG 플러스의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코드코스메라고 하는 이런 회사예요. 코드코스메. 근데 이 코드코스메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회사가 지난 4월 달에 나오니까 1분기 실적, 1분기죠? 1분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나온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예요. 적자폭이 줄기는 하는가 싶을 정도로 계속 적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 결손금이라고 하면은 이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버닝썬 사태 터지고 나서 좀 악재를 경험을 좀 했어요.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오히려 이제 누적 결손금이 그 적자 폭이 전년 대비 24%가 증가를 했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요한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고 명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 우리 그 상장사로 보게 된다면은 상장 폐지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자구 방안으로 내놓아 가지고 무상감자를 진행하고 4월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 유치를 이제 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회사 재무제표가 좀 세탁이 돼요. 대신 기존에 들고 있던 주주들은 손해를 많이 보죠. 근데 주요 주주가 누구냐? YG엔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자, 좀 더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이 YG 플러스라는 회사의 주주를 이 YG 플러스의 화장품을 담당하는 이 코드코스메 인터내셔널 회사의 지분을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YG 플러스가 약 83.5%, 57% 가지고 있고, 그 다음 2대 주주가 코스맥스고요. 지분율 16.43%, 그리고 코스온. 코스온은 주요 주주는 아니지만 전환상환 우선주라 그래가지고 우선주를 2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0억 원을 받았는데 현재 그 가치는 작년 말 기준으로 빵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좀 사정이 좋아졌으니까
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블랙핑크가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가고 화장품 사업이 정상화 된다고 하면은 이득을 보는 기업은 최대 주주인 YG 플러스도 있지만 코스맥스 역시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화장품주가 분위기 좋은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코스맥스의 주가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참고로 이 코스맥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적자 가능성이 별로 없죠.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상태이고 배당도 매년 늘려가고 있고 그냥 정상적인 우량주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돈 버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가를 보면 그에 비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YG 플러스가 정상화되고 화장품 사업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코스맥스 자체로 재료만 봤을 때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종목은 장기 투자로 보시는 게 좋고 단타로 그냥 거래하기에는 거래량도 너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노업으로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10만 원이 넘어가기 전에 사놓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넘어가면 아마 주가가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못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알아봤고 뭐 추가로 이제 코스온도 볼만한데 코스온의 경우는 아직은 이 종목이 바닥을 확인했는지 조금 불안해요. 다가올 실적 시즌을 견딜 수 있을까? 올해 들어서 적자폭이 더 커졌는데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코스온은 아직은 건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저는 코스맥스는 괜찮아 보이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YG 플러스도 여러분들 사셨다고 너무 못 사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종목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동학개미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 보시는 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종가에 보고서 장중에는 수급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따라하시고 지금은 YG 플러스 우리 동학개미들이 팔았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한번 설명드린 대로 한번 기다려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잠복했는데도 체결이 안 된다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유통 물량 다 나오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할 수도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장 초기에만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진짜 바닥에서 한번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위기도 좀 왔었고요. 정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상패 위기도 있었는데 그럴 때 공략했던 사람들도 오래 지나지 않아서 4배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장 초기에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눌리는 구간들도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팜을 이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라면 조만간에 혹은 유통 물량이 다 나온 1년 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상한가 추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가시기 전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다음 영상에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